오늘은 Thursday, June 10th, 2021 읽기혁명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4일 것 같은데요. 아직. 챕터 4 욕심과 긴장을 없애는 법입니다. 마음에서 힘을 빼면 일이 쉽게 풀린다. 어때? 무언가에 푹 빠져봤니? 지난번에 거실에서 수업을 한 터라 다락방에 한참 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천장과 벽을 둘러보고 있는데 물을 따라주며 형이 물었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흘 때쯤인가 좀 신기한 일이 있긴 했어요. 신기한 일? 그날 목표는 문제집을 7쪽 푸는 거였는데 5쪽쯤 되니까 몸이 베베 꼬이더라고요. 속상해하며 문제집을 덮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힘들만도 하지 평소엔 3쪽도 겨우 푸는데 오늘은 5쪽이나 풀었으니 말이야. 어떻게 하지? 그만둘까?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그만하면 잘한 거야. 그러면서 문제집을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집중을 했었나 봐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1시간이 후딱 지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문제집을 들춰봤더니 7쪽을 다 풀고도 2쪽이나 더 풀었더라고요. 더 신기했던 건 나중에 푼 4쪽은 거의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야. 드디어 경험했구나. 정말 잘 됐다. 향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내 머리를 몇 번이나 쓰다듬어 주었다. 쑥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하지만 그때 한 번뿐이었는걸요. 다음날 또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형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너도 몸 꽉 마음 꽉 증후군을 겪었구나. 나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몸 꽉 마음 꽉이요? 그게 뭐예요? 우연히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들 겪는 거야. 뭔가 마음에 힘이 꽉꽉 들어가서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갔다고요? 긴장했다는 얘기야.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 어쩌다가 생전 처음 존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다시 해보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책상을 박차고 나와버렸어. 하하. 음, 다들 겪는 일이라니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동안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요? 몰입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그런 상태에 빠지고 싶거든. 존에 들어가는 건 무척 매력적인 경험이야. 미처 몰랐던 능력을 확인하게 되니까. 맞아요. 존에 들어갔을 때 정말 대단했어요. 눈앞에 환한 불이 켜진 것처럼 답이 술술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공부가 무척 쉽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가슴이 뿌듯한 게 그런 기분을 또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욕심이랑 몰입이 안 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음, 욕심이 생기면 마음과 몸이 저절로 긴장하거든. 그럼 좀처럼 몰입이 안 돼. 존에 들어가려면 마음에서 먼저 힘을 빼야 해. 상이 빙그레 웃더니 다시 질문을 했다. 외야수로 활약하면서 공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천재 야구 선수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니? 뭔데요? 바로 힘을 빼는 거야. 외야수들이 공을 놓치는 건 대부분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어서 공을 꼭 잡아야 한다는 욕심에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지. 그런데 그 야구 선수는 공이 날아오면 마음을 편히 먹고 일부러 몸에서 힘을 뺐대. 그 야구 선수는 공이 날아오면 마음을 편히 먹고 몸에서 일부러 그러면 저절로 긴장이 풀려서 집중력이 높아진대.
다칠 위험도 줄어들고 말이야.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어떻게요? 외야수는 공을 잡기 위해 뛰어가면서 팔을 뻗는 수가 많거든. 자연히 담배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질 확률이 크지. 그런데 힘을 빼면 심하게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는데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처럼 말이야. 나는 고개를 가급거렸다. 야구와 아기가 잘 연결되지 않아서였다. 미소를 지으며 형이 설명했다. 막 걷기 시작한 아기들은 곧잘 넘어지곤 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는 건 아이들이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힘을 빼기 때문이야. 천재 야구 선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지. 아, 예전에 사촌 누나가 돌이 막 지난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사이 조카가 혼자 뒤뚱뒤뚱 계단을 오르다가 우당탕 굴러떨어져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데가 없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마음을 좀 편히 먹을 걸. 왜 몰입이 안 되나 싶어 자꾸 조바심을 했어요. 몰입을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한다니 좀 의외일 거야. 마음이란 참 미묘해서 우리 의도와는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억누르고 무시하면 오히려 커지거든. 억누르고 무시하면 오히려 커지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이 들어간 다음날 몰입이 안 돼서 조바심이 났다고 했지. 혹시 속상하거나 짜증이 나진 않았니? 그랬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몰입이 안 되니까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혼자서 씩씩대다가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화를 내는 건 왠지 유치한 것 같아서요. 맞아.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건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짓 같지.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말이야. 나쁜 감정은 다 그래요. 질투심이 생기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면 나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서 일부러 기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그러고 있어봤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러다가 감정의 비밀을 알고부터는 달라졌지. 감정이란 헤라클레스 앞에 떨어진 사과와 같거든. 감정의 비밀. 음, 사과라고요?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헤라클레스와 사과.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살았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산길을 가다가 벼랑에 놓인 아주 좁은 길을 만났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찌그러진 사과가 한 개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불쾌한 생각이 들어 헤라클레스는 그걸로 발로 툭 타버렸다. 그랬더니 사과가 수박처럼 커다랗게 부풀었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그걸 다시 발로 걷어찼다. 그랬더니 사과는 어느새 바위만큼 커져버렸다. 헤라클레스는 단뜩 흥분해서 들고 있던 쇠몽둥이로 그걸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사과가 집채만큼 커져서 좁은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씩씩대며 사과를 노려보았다. 그때 갑자기 아름다운 여신이 헤라클레스 앞에 나타나서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커다란 사과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채만 하던 사과가 순식간에 호두보다 더 작게 변하더니 어느새 펑 하고 사라져버렸다. 어루둥절해하는 헤라클레스를 향해 여신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 사과는 당신의 감정과 같아요. 억누르거나 부딪히면 자꾸 커지지만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지요.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지요. 당신이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당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들이에요. 인정하고 다독거려 주세요. 그럼 어느새 감정 스스로 풀린답니다. 음. 이야기를 다 마치고 형이 말했다. 우리 마음속 감정은 이야기 속의 사과와 같아. 무시하고 부딪히면 자꾸 부풀어 오르고 어루만지고 다독이면 금세 작아져. 우리 마음속 감정은 이야기 속의 사과와 같다. 무시하고 부딪히면 자꾸 부풀어 오르고 어루만지고 다독이면 금세 작아져. 그게 바로 감정의 비밀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감정을 어렵게 만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커다란 공기의 덩어리를 토닥이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싱긋 웃고 있는데 형이 말했다.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걸 말해.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걸 말해. 감정이 떠오르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난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소중히 여길 거야. 참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거야.
감정아, 실컷 이야기해보렴. 내가 곁에서 조용히 들어줄 테니까 하고 말이야. 음. 형은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쳤다. 이걸 한번 봐. 이걸 한번 봐. 수첩을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인간의 감정에는 법칙이 있다. 인정하거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 감정, 인정이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 저절로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 내가 다 읽었을 때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명한 심리학자 유진 T. 젠들린의 말이야. 난 감정의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화가 나도 억지로 참지 않게 됐어. 그 대신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지금 화가 많이 났다고. 났구나. 맞아. 그럴 만도 해. 화를 내도 괜찮아.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내도 괜찮아.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해. 물은 감정을 알고 있다. 형이 알려준 감정의 비밀을 낯설지만 무척 신기했다. 여태껏 나쁜 감정은 털어버려야 한다고 믿었는데 말이다. 나도 이제부터 형이 가르쳐준 대로 좀 더 해야지. 그럼 좀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도록 해. 굳이 조언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굳이 조언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 형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사람의 말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어. 사람의 말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어. 속상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말이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 큰 힘이 되거든. 형은 낡은 수첩을 펼쳐 나란히 붙어있는 사진 두 장을 보여주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둘 다 물의 결정이야. 그런데 모양이 전혀 다르지. 형이 사진 아래에 있는 글씨를 가리켰다. 한쪽엔 사랑, 감사라고 쓰고 다른 한쪽엔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실린 사진이야. 물을 향해 말을 한 뒤 그걸 재빨리 얼려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모양의 결정이 보인다고 해. 왼쪽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말을 들려준 물인데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 모양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들려준 물은 이렇게 흐트러진 모양이 된대. 나는 신기해하며 양쪽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정말 완전 모양이 다르네요. 에모토 박사는 물이 들어있는 병에 글씨를 붙이는 실험도 했어. 한쪽엔 감사합니다라고 붙이고 한쪽엔 미워라고 붙인 다음 그 물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보았더니 말을 들려줬을 때랑 결과가 똑같아. 음. 그렇구나.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걸 떠올리면 말이 왜 그렇게 큰 힘을 갖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몸과 마음은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 나 스스로에게 하든 남에게 하든 마찬가지야. 다정하게 건너는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긴장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물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 물도 여태껏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물이 마시고 싶어졌다. 물컵을 들어 올린 순간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컵받침에 감사합니다라고 섞인 쪽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하, 형 고마워요. 아름다운 결정들이 컵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기분 좋게 물을 쭉 들이켰다. 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내가 물컵을 내려놓자 형이 웃으며 천장을 가리켰다. 혹시 그 말 생각나니? 수업 첫날 내가 잠깐 했었지.
형의 손을 따라가니 하버드 깃발 아래. 자, 재미있게 되어가는군.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군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사이토 뭐라는 사람의 말 아니에요? 사이토 뭐라는 사람의 말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바로 사이토 히토리가 즐겨 하는 말이야. 무척 베일에 쌓인 인물이지. 일본에서 색을 많이 내기로 아주 유명한 큰 부자인데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살고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들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야. 마음이 착해서 돈을 많이 나눠주었나 보죠. 아,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사이토 이토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야. 에너지를 쓰는 법이요? 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어나서 책 한 권을 꺼내왔다. 내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부자 멘토와 꼬마 대자라는 거야. 8살 때 우연히 사이토 이토리를 만나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오마타 간타라는 사람이 20년 가까이 배운 것을 글로 풀어놓은 거지. 음, 실패만 하는 말썽쟁이 간타에게 히토리가 항상 했던 말이 바로 저 말이야. 나는 천장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군. 이란 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몰라도 간타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왠지 나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책 표지를 들여다보며 내가 말했다.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간타는 말린 생선이나 해물을 파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장사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일찌감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왔지. 그런데 성격이 워낙 급해서 말썽이 많았대. 어떤 말썽이었는데요? 부모님을 믿고 가게 직원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다가 원성을 사기도 했고 아무 효과도 없는 광고주를 뿌려서 가게에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어. 그렇게 실패한 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히토리를 찾아가면 히토리는 빙그레 웃으며 항상 이렇게 말했지. 괜찮다.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구나. 라고 말이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다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다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대. 나는 문득 간타가 부러워졌다.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잔소리가 2배씩 늘어나는 우리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았다. 공부도 훨씬 더 재밌어지고 말이다. 간타는 참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히토리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뭘 해도 조금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마음을 졸이곤 해. 음. 하지만 히토리는 실패한 인생이야. 히토리는 음, 실패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실패해야 인생이 변한다. 여기 한번 볼래? 히토리가 간타에게 한 말이야. 나는 형이 건네준 책 속의 페이지를 보았다. 거기엔 바로 히토리가 했던 말이 쓰여져 있었다. 간타야, 인생이란 원래 실패의 연속이란다. 간타야, 원래 인생이란 실패의 연속이란다. 문제는 거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야, 이번 실패를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 있겠지. 이번 실패를 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 있겠지. 명가 변한다는 건 멋진 일이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실패를 한번 즐겨보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 책장을 덮으면서 형이 말했다. 히토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겼어. 하지만 섣불리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지. 혹시 실패하거나 낙심한 친구가 자신을 찾아오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해주면서 말이야. 울면서 이야기하는 간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히토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위로를 받으면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다시 용기가 생길 것 같았다. 아까 히토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했지. 우리가 실패할까봐 불안해하면 몸과 마음이 긴장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히토리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야. 우리가 실패할까봐 불안해하면 몸과 마음이 엄청
긴장해서 엄청난 에모지를 소모하게 돼. 형이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치더니 그 속에 적혀있는 말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할까봐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눈을 치켜뜨며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나는 잘 될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에 긴장을 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잘 안 될까 봐 불안한 사람이 혹시나 실패할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은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며 쓸데없이 긴장을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누가 한 말인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겠지. 히토리는 이 말을 항상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긴장하는 데 쓸 에너지를 자신이 하는 일에 쏟아보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말했어. 공부에 푹 빠지는 기쁨도 그 가운데 하나겠지. 긴장하는 데 쓸 에너지를 자신이 하는 일에 쏟아부으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찾아온다. 긴장하는 데 쓸 에너지를 자신이 하는 일에 쏟아부으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찾아온다. 긴장하는 데 쓸 에너지를 자신이 하는 일에 쏟아부으면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이 찾아온다. 고 말했어. 공부에 푹 빠지는 기쁨도 그 가운데 하나겠지. 형이 수첩을 덮으며 빙그레 웃었다. 다음 수업은 너희 집에서 할 거야. 괜찮지? 좋은 날짜를 정해서 나한테 전화해줘. 그럼 내가 갈게. 형은 현관앞까지 배웅 나와서 숙제를 건네주었다. 나는 가만히 중얼거려 보았다.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걸. 그러자 마치 기전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난 지금 자네가 자랑스럽다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지. 하지만 그건 죽은 삶이야. 실패를 한번 즐겨보게나.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걸. 그러자 마치 기전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난 지금 자네가 자랑스럽다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도 없지. 하지만 그건 죽은 삶이야. 실패를 한번 즐겨보게나. 분명 잘해낼 수 있을 걸세. 나는 빙그레 웃으며 우리 집 대문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의 숙제. 우리말 속에 큰 에너지가 들어있다니 참 놀랍지. 자신의 감정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네면 좋은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전해지게 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건네봐. 그럼 그 에너지가 상대방과 나에게 동시에 전해질 거야. 오늘부터 닷새 동안 가장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일을 겪고 스스로에게 공감의 말을 건네봐. 그래, 참 힘들었겠다 하고 말이야. 어느새 마음이 환해지는 게 느껴질 거야. 음. 안녕하세요. 오늘 30분이 좀 안 됐는데 이제 챕터가 끝나서 같이 독후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성님, 부모님, 네, 원성님 네, 어제 등 많이 아팠어요? 어? 되게 미안한데 조금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 조금이요. 조금. 어제 왜 원성님한테 그 얘기 했을까? 왜 그랬지? 신경 얘기한다. 신경이 전달되는 거, 통증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리얼하게 느껴지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팠나요? 죄송했어요. 이제 근데 확실히 전달이 되죠? 정보가 우리의 신경을 타고 두뇌에 전달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기 했는데 왜 하필 그렇게 했을까? 선생님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해요. 자, 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즐거운 독서하셨나요? 자, 자기가 읽은 책 잠깐 보여주고, 네, 정리된 아이 계속 하시는군요. 네, 네, 해볼게요.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성님, 독후감 아, 나눠주세요. 네. 여기서 이름이 뭐였지? 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네. 그 페이라는 애의 삼촌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걔가 무슨 일인지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삼촌이 아니, 병원에 있어서 많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페이란이는 삼촌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좀 미심쩍한 부분이 있기도 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걸 듣고, 그 친구가, 그 페이 친구가, 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읽었어요.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느낀 점이나? 만약 제가 음. 페이였다면 음.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네. 자, 독후감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예진님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네. 이 격리된 아이라는 책이 단편이라서 두 번째 챕터를 읽고 있는데, 네. 여기 성민이라는 아이가 그 코로나 확진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음. 그 검사하는데 음. 갔는데, 거기서 옷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어디 갔었냐고 동선을 물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민이가 처음에는 금요일에는 학원을 갔다가 백화점에서 엄마가 운동화를 사줬고, 토요일에는 홍대에 가서 놀다가 백화점에 가서 아빠가 파르페 그런 걸 사주고, 일요일에는 공원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밀접된 장소만 간 것처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그 휴대폰 그 위치 추적이랑 CCTV랑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성민이가 한 말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말했냐,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음. 왜 전화를 안 받냐, 여기까지 읽었는데, 음. 아마 성민의 아버지가 이렇게, 성민이는 서울에 사는데 아빠는 강원도 원주에 살아서 음.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되게 아버지가 방송국에서 일해서 음. 되게 바쁘다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아들이 연락을 하면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음. 연락.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건 음. 조금 보호자로서의 음. 그런 행동이 아닌 것 같고, 음. 그리고 성민이가 아버지랑 떨어져 살고, 그리고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안 계시니까 음. 괜히 그 앞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선을 이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음, 책 독후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이게 승제목 4장이었나? 아, 4장이었네요. 욕심과 긴장을 빼는 법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읽었는데 몰입이 굉장히 황홀한 기분이 든다고 하잖아요. 몰입해서 공부하면 눈앞에 이렇게 막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면서 공부가 너무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고 그래서 보통 때 3쪽 정도 수학 문제 풀면 못 풀던 사람이 막 7쪽 풀었는데도 금방 이렇게 풀어내고 답도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신기한 점을 해보면 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 해요. 근데 또 해보려고 하면 그다음엔 또 잘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와서 형한테 했더니 그게 바로 몸과 마음과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긴장을 하면 더 안 된다고 해요. 공부 같은 게. 이렇게 긴장을 하지 말고 욕심을 빼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오히려 공부가 잘 되는데 이게 긴장을 하면 더 안 되는데 긴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을 부리면 그런다고요. 아니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면.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죠? 헤라클레스의 사과 이야기. 예, 그 얘기 해주면서 자기 속에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선생님 어떤 게 막 떠오르냐면 특히 운전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욕이 막 나오거든요. 아, 그 운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좀 우물쭈물하는데 뒤에서 빵빵하고 지나가면 막 욕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욕하고 나서 이제 속으로 막 아무도 못 들었는데 혼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감정이 이렇게 떠오르거나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다독거리고 인정해 주면 스스로 탁 없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헤라클레스 이야기 유명해서 아시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살았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산길을 가다가 벼랑에 놓인 아주 좁은 길을 만났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찌그러진 사과 한 개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불쾌한 생각이 들어 헤라클레스는 그걸로 발로 툭 타버렸다. 그랬더니 사과가 수박만큼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그걸 다시 발로 걷어찼다. 그랬더니 사과가 어느새 막 바위만큼 커져버렸다. 헤라클레스는 단뜻 흥분해서 들고 있던 쇠몽둥이로 그걸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사과가 집대만큼 커져서 좁은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씩씩대며 사과를 노려보았다. 그때 갑자기 아름다운 여신이 헤라클레스 앞에 나타나서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커다란 사과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집채만 하던 사과가 순식간에 후두보다 더 작게 변하더니 어느새 펑 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여신이 그 사과는 당신의 감정과 같아요. 억누르거나 부딪히면 자꾸 커지지만 부드럽다 어루만지면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지요. 당신이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당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들이에요. 인정하고 다독거려 주세요. 그럼 어느새 감정이 스스로 풀린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도 그래, 그럴만도 하다. 그러고 이렇게 인정하고 다독거려주고 친구가 어떤 말을 막 화내거나 이렇게 막 할 때도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친구도 그 감정을 스스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렇게 공감해줘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만 해도 상대방의 감정이 풀리고 나도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참 나 못했나 봐. 나 나쁜가 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감정을 실컷 생각해라. 그러면 풀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해준 말이 이제 물은 감정을 알고 있다. 유명한 얘기죠. 물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얼렸을 때랑 미워라고 들려주고 얼렸을 때 전혀 다른 그 입자 모양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물입자가 보이는지 아니면 막 깨지고 흐트러진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그 얘기 해줬는데 사람이 바로 우리 몸이 몇 퍼센트나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우리 대녀 선생님이 그걸 알려줬어요. worldart.com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그 사이트 아세요? 아니요. 그 글자들을 제가 이제 좋은 글자를 많이 넣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워드 아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00개 정도 그런 단어를 넣어서 좋은 단어를 넣어서 이제 그 아트를 해보려고 어제 이제 배웠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못 떠요. 근데 그 좋은 말이 100개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 주어는 검정색 글씨, 그다음에 동사는 빨간색 글씨, 이제 주어는 I가 주죠. I나 we가 주가 되고, 동사에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I am 넣기, 뭐 am 이런 식으로 동사를 넣고, 형용사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을 넣고, 그다음에 부사는 보라색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색깔을 지정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몽테를 이렇게 모양을 딱 클릭하면 그런 글자들로 채워진 모양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거를 몇 시간이나 했냐면 2시간이나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상한 모양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음, 원래 오늘 간판집에 보내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됐고 대녀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방법을 편집하는 방법 알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 글자 넣고 색깔 넣고 막 지정해놓은 거 그다음에 시간 2시간 이상 걸린 거를 이렇게 지금 파일이 원하지 않는 모양 뭘로 나왔지? 올빼미인가? 뭘로 다른 모양으로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 웃음컵 모양으로 나오길 원했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런 거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되게 또 어제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고 어제는 이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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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법 그거 배워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어제는 우리 원석이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식명잔투를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되게 미안하다고 사과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에 한번 카톡 좀 봐주실래요? 네, 그래요? 봤어요. 간판, 네, 그거. 너무 이상하죠? 네, 어, 너무 좀, 촌스럽고 그래서 색깔이 해피 위 할 때 그 위 색깔이 너무 좀 이상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네, 어떤 색깔 할까? 근데 그냥 다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 하면 어떨까요? 해도 나을 것 어, 같은데. 빨간 그 한국 글씨만요? 없이. 네, 빨간 글씨만. 근데 그게 빨간 글씨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울 것 같다고? 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나중에 사진 찍어 보니까 우리 공부방 형판이 제가 원한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 아직도 이제 그 간판 해놓을 건데 밤에 저쪽 노란색 간판 말고 그 바깥에 야외 조명을 이렇게 부숴놓은 거기에 뜬뜬 영어에 다 빨간 글씨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하얀 바탕에 네. 빨간 글씨만 돼 있어요. 거긴 조명이 안 들어가고 그냥 조명 없는 건데 바깥에 야외 조명 쏜 건데 제가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만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 음, 섞는 것보다 차라리 빨간 글씨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안을 2번 정도 더 바꿀 수 있긴 해요. 그러고 거기에 있는 원래 영어로 된 해피위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꼭 넣어야 된다고. 저는 영어고니까 영어 로고만 하고 싶고, 웬만하면 영어 해피위 정도는 다 아는 영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만 하고 싶은데 굳이 교육청에서 그걸 꼭 넣으래요. 그래서 회색도 안 예쁘죠. 그냥 대조되게 검정색으로 하면 더 예쁠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예진님은 이제 디자인하고 미술하는 분이고 엄마도 미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고도 이 로고는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 50만 원 주고 만든 로고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제가 만든 그 머드아트로 한 그 로고를 썼으면 좋겠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글자를 많이 넣어서 만든 그 로고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고도 이참에 바꿔볼까 생각이 드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걸 싫어하는 우리 서경희 선생님 변화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면 회원 떨어지고 갑자기 이게 뭔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변화를 주는 게 좋다는 게 우리 누구지? 여기 오늘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이 그 간타라는 사람 이야기 해주잖아요. 꼬마였는데 그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그 간타가 되게 개구장이었고 생선 그 건어물 파는 집 아들이었는데 맨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엄마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가게에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직원들 앞에서 잘난 체 해가지고 원성을 사기도 하고 이랬는데 항상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토 히토리 선생님한테 가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그렇게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실패를 해보면서 다음에 그걸 계기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재밌게 되어간다.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20년 동안 자랐을 때 엄청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간타라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번 더 멋있게 만들어서 로고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덕분에 즐거운 독서에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결심한 게 있어요. 요즘, 해피 학원에서 되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몇 학년일까요? 몇 학년? 3학년? 4학년. 아, 3학년도 그런데 중2병이라고 이게 우리가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2병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중2는 괜찮아요, 요새. 그래요? 네, 중2 정도는 정말 예쁘고 멋진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점점 자꾸 학년이 내려오는 추세예요, 이상하게. 그래갖고 3학년 때 얌전하고 착했던 애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진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눈 깜짝할 새 사고를 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긴장도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자꾸 애들한테 안 좋은 말 하게 되죠. 야, 그러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칭찬하는 말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바꿀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위험한 행동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까? 그럼 어떤 효과가 날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앉으세요? 막 이럴 때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누구 이렇게. 아니면 영어로 I love you. You are fantastic. 이렇게 할까? 이렇게 바꿔볼까 말을.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또 어떻게 할까? 근데 잘못하는데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애들이 더 날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에 에너지가 많아서 나도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독서하시고 7시에 줌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wonderful day.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잠깐 비디오 닫고 이거 글을 올리겠습니다.